이제 기능의학이야 뭐고,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게 어떤 개념이게 돼서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밑밥을 좀 깔고, 그럼 오늘은 그럼 소화 해독은 우리 뭐 어떤 걸까? 어떤 개념일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한번 볼게요. 뭐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마셔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소화기를 보면 우리가 흔히 그냥 위하고 장하고만 생각하시는데 소화기는 간까지 같이 곁들여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간즙이 모아져서 쓸게 보관하게 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더 잘 소화하기 위해서 얘가 쭉 짜거든요. 그래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면 십이지장에 위로서부터 넘어온 내용물과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거, 췌장 아시죠? 췌장에서 나오는 그런 소화효소하고 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하고 합쳐가지고 더 많이 녹여서 이제 소장을 다 거친 다음에 대장으로 와서 수분만 컨트롤하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위장난 순환이라 얘기를 드렸냐면 결국 소장의 마지막에 와서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 다시 간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담즙 같은 경우는 95%가 소장에 있는 말단에서 여기 있죠? 바일솔트가 담즙입니다. 이게 다시 재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도 나쁘고 간도 좋지 않고 그런 문제가 되면 계속 우리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또 일반인 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계신 것 중에서 우리가 속쓰림이 있으면은 다 위상과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속쓰림은 위벽이 손상이 입었다는 그런 신호이지 과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논문에도 있는 얘기고, 위산 저하증에 현대인들은 많이 오히려 시달리고 있다. 증상으로 하면 이런 것들, 속쓰림 이건 당연히 소화불량 있을 수 있겠죠. 저하가 있으면. 그 외에도 왜 모발이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다음 보실까요? 위산저하의 원인으로 보면은 사실 가장 흔한 거는 의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오히려 약을 먹고 보통 뭐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은 소화기 약을 깔아줘요. 저산제 다 깔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먹는다는 얘기죠. 위가 해야 될 기능은 위산을 잘 분비를 해가지고 음식물 단백질을 소화하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데 뭔가 병을 계속 키우게 되고 달게 되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노화라든지 스트레스, 헬리코박터도 위에서 잘 살고 있는 놈입니다. 얘 암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리고 위점막을 파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리코박터가 있으면은 저는 제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거든요. 그 외에 이러한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자율신경 불균형에 대해서, 척추에 대해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릴 건데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위 점막을 보니까 구불구불한 여기에 보니까 뭐 샘처럼 이렇게 우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펩신이라고 옛날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펩신하고 위산이 잘 나와야지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죠. 특히 단백질. 다음요. 그래서 이게 위산, H 염산이잖아요. 위산 사실 염산이에요. 위산이 나왔는데 여기 단백질 음식물이 있는데 그대로 있네요. 펩신 보니까 얘도 좀 녹긴 녹았는데 아직 나와 있어요. 위산하고 펩신 두 개가 다 나와야지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뭐 속쓰리라고 우리 갤포스 선전도 많이 하고 뭐 약도 뭐 깔고 하다 보면은 정형외과만 가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어디 아파서 왔어요. 뭐 물리치료과 약 주잖아요. 다 저기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드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픈 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척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재발이 잘 되거나 좀 오래 갑니다. 그럼 약을 좀 오래 먹게 되죠. 그럼 다른 일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산자가 되면 식이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잘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니까 부패 반응이 생겨요. 우리가 가스 많이 찬다, 방구가 나온다, 트림이 나온다는 거는 다
장으로 넘어간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주로 수소가스나 아니면 메탄가스나 아니면 단백질을 특별히 황이 풍부한 음식물을 먹으면 황이 많이 생겨요. 계란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장으로 넘어가서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염증은 검사를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염증이라 보는 단계를 그냥 관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좀 높게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질환과도 연관이 됩니다. 내가 만약 비염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비염도 잘 조절 안 되고 환절기 때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빈혈도 생겨요. 빈혈도 생길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 몸을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이 잘 돌게 하려면은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뭘까요? 눈이 맞추셨으니까 미네랄입니다. 우리가 그 비옥한 토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냥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을 우리가 비옥한 토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풍부한 미네랄이 있는 데가 미생물들이 아주 잘 삽니다. 우리 수경재배 해가지고 있는 하고 우리가 밭에서 정말 잘 자란 자하고 좀 다른 걸 느껴보셨을 텐데.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네랄이 있어야지 효소 반응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효소라면 효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조효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도와주는 효소인데, 예를 들면 빵도 부풀리는, 빵도 이스트 없이 빵 비스무리하게 되긴 돼요. 맛있는 빵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왜 효모도 그냥 효모가 아니라 천연 발효종 효모가 어떻고 얘기도 하고, 술을 담글 때도 특별히 내려오는 그 술을 쓰기도, 그 효모나 이런 것들 쓰고, 또 우리 장을 담글 때도 100년 된 장이다, 밑간장이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자연계에 있는 그런 생명의 힘을, 외부의 균의 힘을 빌어서 뭔가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미네랄이 그 효소 반응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맛있는 채소가 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미네랄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위가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위산이 풍부하게 나와야지 미네랄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이나 빈혈 일으킬 수 있죠. 철결핍성 빈혈이라든지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생긴다든지. 그 외에 자가면역 질환은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아까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가스도 많이 만들게 되고 장에서 영양분만 잘 들어와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 염증이 막 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스 차고 약간 뭐 술 마실 때 변이 좀 무르고 잔변감 있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뭐 크게 문제될 거라 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염증 반응이 계속 장기화되면은 면역계가 교란이 옵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나 이런 면역 시스템들이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무찔러야 되는데 얘가 착각을 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류마티스나 뭐 건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계 교란이 오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쉽고, 염증이나 그 다음에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정신과적 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